살다 보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진짜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같이 여행 가보라. 하지만 요즘은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차 한 번 같이 타보세요. 막히는 길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고 평소엔 웃던 사람이 욕을 하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피곤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거기엔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 정말 함께해도 되는 사람인지 말이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막히면 욕부터 튀어나오는 사람. 운전석에 앉기 전까진 그 사람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유쾌하고 예의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함께 차를 타고 나설 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사람이면 괜찮겠지. 그런 안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막히기 시작하자 그 믿음은 아주 빠르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차 뭐야? 느려 터졌네. 아, 저런 인간들이 도로를 막는 거야. 앞차가 조금만 늦게 가도 욕이 툭 튀어나오고 신호가 길게 걸리면 핸들을 쿵 내려치며 말합니다. 진짜 재수없게 걸렸네. 아, 짜증나 죽겠네. 혼잣말처럼 들리지만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미 숨을 죽인 채 긴장하게 됩니다. 피 말리는 시간이 시작된 거죠.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운전할 때면 다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잠깐 짜증난 거겠지. 그런데 그 말은 점점 명확하게 옆 사람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너가 이쪽 길로 오자고 했잖아. 하, 진짜. 너랑만 타면 꼭 막혀. 내비 좀 제대로 봐봐. 왜 이렇게 못 찾냐고. 그 말들은 이제 명백히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아니야. 너한테 한 말 아니야. 그냥 한 소리야.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냥 한 소리를 왜 꼭 내 앞에서 내 타처럼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감정을 쏟아낸다는 걸요. 그렇게 운전대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 그 사람의 본성은 길이 막힌 순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정의 무장해제 구간이라 부릅니다. 운전 중에는 시야가 좁고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며 몸은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밖에서는 참는 법을 배웠고 사회 속에서는 잘 웃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안전하고 익숙한 공간에 들어서면 그 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은 그 감정이 흐트러지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셈이죠. 미국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솔로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는 인간의 본성이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무대다. 왜일까요? 도로 위는 경쟁, 인내, 통제, 감정 조절.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요구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중 단 하나만 무너져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감정은 꼭 상대 운전자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자주, 더 깊게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왜냐고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넌 내 편이니까. 넌 이해해 줄 거잖아. 그 믿음 아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기 안의 분노와 짜증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듯 퍼붓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둡니다. 아니야. 너한테 한 말 아니야. 그냥 나 혼자 화난 거야. 하지만 정말 혼잣말이라면 왜 그 말은 항상 당신 앞에서만 반복되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순간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누구에게, 왜 내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을 결정합니다. 도로 위에서 욕을 하고 짜증을 내며 핸들을 내리치고 상대 운전자와 함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화를 내는 사람. 그건 단순한 운전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처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무기를 당신이 계속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말이라는 건요, 아무리 혼잣말처럼 해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옆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날 함께 차를 탔던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 말투, 그 표정, 그 순간의 공기까지 전부 가슴에 남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상처는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다음 길 위에서 또다시 되풀이될 겁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그 사람 옆자리에 계속 앉을 건지 아니면 조용히 문을 열고 내릴지를요. 두 번째, 차로 등급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차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브랜드, 배기량, 신차 출시 일정까지 줄줄 외웠고 좋은 차를 보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차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차 한 대가 앞차선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말했습니다. 경차 타는 주제에 왜 끼어들어? 그 말에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분류 기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차가 조금 낡았거나 작은 차가 끼어들기라도 하면 아유, 저런 건 좀 뒤로 빠져 있지. 저러니까 도로가 더럽혀지지. 하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말끝마다 묻어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런 차 타는 사람들은 나보다 아래야. 이 사람은 도로 위에서 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시선은 도로 위 낯선 차들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시선이 옆에 탄 사람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차, 당신의 취향, 당신이 선택한 것들 하나하나를 묘하게 점검하듯 보고 무심한 듯 말을 던집니다. 이 차 연비는 좋은데 좀 좁지 않아? 난 예전에 이런 거 탔었는데 지금은 못 타겠더라.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인가 싶지만 그 말에는 난 너보다 위에 있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자존심이고 우월감의 수단이며 사람을 구분짓는 잣대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물질 기반 자기 가치형이라고 합니다. 내면의 안정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차, 옷, 브랜드 같은 외적 조건에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세우고 타인과의 차이를 구분하려 듭니다. 이건 단지 인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에도 큰 차이가 납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이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서 있을 때 어떤 차들이 멈추고 어떤 차들이 그냥 지나치는지를 관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격이 높고 고급 브랜드일수록 보행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작고 저렴한 차를 탄 운전자들은 더 자주 멈추고 보행자를 배려했습니다. 이 실험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려도 함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외적인 힘에 집착할수록
사람에 대한 존중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 결국 차는 인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천박한 사람은 자신의 외적 조건으로만 자존심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 외적 조건이 흔들리는 순간 그의 인격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날 경차 한 대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가 뱉은 한마디, 경차 타는 주제에 왜 내 앞을 막아? 그 말은 그저 불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 기준, 본질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은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웃는 얼굴일지 몰라도 당신의 선택 하나, 모습 하나, 기준에 맞지 않는 무언가가 나타나는 순간 그 사람의 본심은 드러날 겁니다. 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당신도 언젠가는 그런 기준으로 재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눈빛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면, 그 말투를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뒤에서 경적 울리면 꼭 싸우려고 따라붙는 사람. 운전할 때는 조용한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길을 찾고 운전대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주행하던 중 잠깐 신호를 인지하지 못해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빵 하고 경적이 한 번 울렸습니다. 그 순간 조용하던 그 사람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뭐야, 저 차 왜 빵빵거려? 지금 시비 거는 거야? 목소리는 커졌고 표정은 험악해졌고 핸들은 점점 강하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 사람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빵빵대는 거 진짜 싫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창문을 내리고 상대 차를 향해 손짓을 하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모습. 그 얼굴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싸움이라도 날까봐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이토록 쉽게 감정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단 사실에 소름이 돋았던 겁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다는 이유 하나로 자존심이 건드려졌고 그걸 반드시 되갚아줘야만 분이 풀리는 사람. 그 사람은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를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억눌린 감정을 터뜨릴 가장 쉬운 타이밍이 찾아온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자존감 과잉 방어형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조금의 자극에도 마치 모욕을 당한 것처럼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공격으로 맞서는 유형입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이 꼭 낯선 상대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엔 경적 울린 차를 향하던 분노가 조금 뒤엔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옮겨옵니다.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먼저 건드린 건 걔네잖아.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누군가를 꼭 끌어들입니다. 그게 바로 옆에 있는 당신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감정에 대비하느라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말을 삼키고 표정을 조심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게 됩니다.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버팀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가까운 사람을 가장 먼저 다치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는 그 자체보다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뒤에서 빵 울린 경적에 반응한 줄 알았던 분노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감정의 뿌리라면 그 사람은 언제든 또다시 다른 이유로, 다른 형태로 폭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품성은
그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드러난다. 그 말은 곧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경적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 그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상대를 쫓고 언성을 높이고 그리고 곧이어 그 분노를 옆 사람에게까지 풀어내는 사람, 그 사람의 곁에 있으면 당신의 감정은 늘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그랬던 거야. 그 말은 참 편리한 변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분노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안에 감춰졌던 본성이 경적 한 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당신이 봤다면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건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 사람의 분노와 함께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조용히 그 차에서 내려야 할지를요. 네 번째, 여자가 운전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 차가 한번 급정거하면 끼어들기를 조금 서툴게 하면 그 사람은 말합니다. 아유, 여자가 운전하는 거지 뭐. 그 말 한마디에 차 안 공기가 서늘하게 식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편견, 그리고 사람을 나누는 시선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을 꼭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조차 이 말을 무심코 따라하며 자신과 같은 여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여자들 운전 진짜 못해? 진짜 여자들 운전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아?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이 속한 집단을 일반화하며 그 편견에 순응해버리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 집단 열등화라고 부릅니다. 사회가 심어놓은 고정관념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그 틀에 가두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의 어머니는요? 당신의 아내는, 딸은요? 그러면 꼭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운전 잘해. 우리 와이프는 예외야. 하지만 그건 인정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예외를 만들며 전체를 깎아내리는 구분과 차별입니다. 실제로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이와 관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같은 운전 실수를 보여주고 운전자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운전자가 여성이라고 소개되었을 때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여성 참가자조차도 이 편견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실험은 말해줍니다. 이건 단순한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에 뿌리내린 고정관념이 우리 모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로 위는 그런 편견이 무심코 흘러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의 평소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날 길을 잘못 든 차를 보고 그가 말했습니다. 여자네, 그럴 줄 알았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선은 언젠가 나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을요. 프랑스 철학자 시몽 드 보부아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말은 세상이 주는 시선이 개인의 자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제한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자가 운전하는 거지. 이 말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만들어낸 아주 오래된 판단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기준 너머의 사람을 온전히 존중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딸이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는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면 그걸 이해하고 사과할 줄 알까요? 말은 습관처럼 흘러나오지만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은 관계를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 고정관념, 무시, 차별이 느껴졌다면 그건 그냥 지나쳐도 될 농담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진짜 함께해도 되는 사람인지 다시 물어야 할 이유입니다. 5번째, 조수석에서 계속 간섭하는 사람. 운전대를 잡은 건 나인데 옆에 앉은 사람은 마치 자기가 운전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 차선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안 되지. 아유, 내가 운전했으면 벌써 갔겠다. 조수석에서 끊임없이 훈수두는 그 사람. 처음엔 그냥 도와주려는 건가 싶었지만 이내 알게 됩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걸요. 심지어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까지 말합니다. 지금 브레이크 밟아야지. 아니, 왜 저기서 멈춰? 하지만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한순간도 내 판단을 그대로 두지 못합니다. 이건 운전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행동과학 연구팀은 실제로 이런 상황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통제 욕구가 높은 사람들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나눠 실험한 결과 통제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가 실수를 하지 않아도 미리 간섭하고 조정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 사람은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불안해서 간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불안과 간섭이 단지 운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수석에서 간섭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인생에도 같은 방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옷은 너무 튀지 않아? 그 사람 좀 조심해. 느낌 안 좋아. 그걸 왜 해? 그 나이에? 당신의 결정 하나하나를 수정하려 들고 당신의 삶 전체를 자기 기준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널 걱정해서 그래. 넌 항상 판단이 조금 느려. 내 말 들으면 잘 될 텐데 왜 자꾸 너 마음대로 해? 결국 당신은 운전할 때뿐 아니라 삶 전체를 운전당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과잉 통제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걸 자신의 통제 아래 두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이들은 조언을 가장한 통제를 반복합니다. 그 옆에 있으면 늘 내 행동을 검열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운전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틀리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가장 나쁜 통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통제다. 맞습니다. 널 생각해서라는 말은 가장 그럴듯한 말이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자유를 빼앗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수석에서 끊임없이 간섭하는 사람. 그건 당신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스스로 불안하고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운전이었지만 그 끝은 결국 당신의 삶 전체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운전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믿고 함께해도 됩니다. 먼저, 길이 막혀도 절대 누굴 탓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답답해도 조용히 라디오를 틀거나
창밖 풍경을 보며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있으니까 괜찮네. 혹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같이 있는 거 오히려 좋네. 평소엔 바빠서 이런 여유도 없었잖아. 이런 사람은요,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누구 탓을 하며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길을 잘못 들어도 허둥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 우리 돌아가야겠다. 괜찮아. 새로운 길이지 뭐. 혹은 더 따뜻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 잘못 들어도 좋아. 당신이랑 드라이브 더 할 수 있잖아. 난 오히려 이게 더 좋아. 이 한마디에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함께 가는 사람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일이 어긋나도 이것도 다 추억이 될 거야.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운전할 때도 여전히 배려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양보하는 차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끼어들기 못해 망설이는 초보 운전자에게도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존 바지 교수는 실험을 통해 이런 결과를 밝혔습니다. 사람은 운전이라는 권력의 장치를 쥐었을 때 가장 쉽게 본성을 드러낸다. 가속과 감속, 진입과 배제, 이 모든 결정이 내 손에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당신을 지키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잊지 않는 사람. 졸리지 않아? 에어컨 너무 세지 않아? 배 안 고파? 이런 사소한 질문 속에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너 졸릴까봐 일부러 말 걸고 있는 거야. 나 혼자 졸리면 괜찮은데 넌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말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살피는지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매 순간의 작은 배려에서 드러난다. 맞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는데 가장 좋은 순간은 화려한 날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 그 중에서도 도로 위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품성과 성향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욕을 하지 않아도, 상대를 무시하지 않아도, 화내지 않아도 운전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인생은 충분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 문을 닫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당신과 함께 긴 인생의 길을 달릴 수 있는 사람인지, 만약 그 사람이 막히는 길 위에서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함께 가도 좋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